손의 전쟁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몇 분들께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손혜원 의원이 지금 재판 중이신데요. 이제 9차 공판까지 있었죠. 어제까지. 그리고 손혜원 의원님께서 본인의 TV에서 재판 상황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아무래도 좀 설명충이잖아요. 제가 설명충이다 보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어디로 흘러가가지고 어디까지 왔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제 몇 가지 중요 사항들만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손해전쟁, 제가 왜 손해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이 전쟁의 시작은 그 SBS의 보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왜 SBS가 갑자기 저걸 들고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게 왜 저걸 들고 나왔지? 왜냐하면 처음부터 살펴보면은 손혜원 의원께서 2017년부터 목포에 애정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설명을 쭉 드릴게요. 어떻게 된 건지. 애정을 이렇게 갖기 시작하면 목포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목포에. 목포에 서서 관심 갖기 시작해가지고 가장 먼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손소영 씨라고 해가지고 그 조카분 계시잖아요. 손소영 갤러리, 그 손소영 카페 운영하시는 분. 그분이 제일 먼저 내려가요. 제일 먼저 내려가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많은 지인분들에게 목포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조카들도 내려보내고 거기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부동산을 사고, 그리고 박물관에 필요한 이제 그 건물들을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시작이 된 게 2017년도예요. 근데 뜬금없이 2019년도 1월 15일에 SBS 뉴스에서 제일 먼저 치고 나왔어요. 뉴스에서. 근데 그 뉴스에서 치고 나왔을 때 그 기반이 뭐냐면 SBS의 끝까지 판다 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SBS 끝까지 판다 팀은 뭐라고 있었냐면 삼성의 에베랜드 땅 불법 증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그 전까지만 해도 삼성이랑 붙었어. 삼성이랑 붙어가지고 삼성의 이재용의 어떤 그 에베랜드 땅에 대한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것이 종잣돈이 되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재용이 그룹의 어떤 그런 경영권을 장악해 가는 데 있어가지고 삼성의 에버랜드 땅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막 파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막 박수 쳤어요. 야, SBS에 제대로 된 탐사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구나. 제대로 된 탐사팀이 하나 나왔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확 틀더니 갑자기 목포를 막 조명을 하더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땅 투기라는 어떤 제목을 들고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자기들이 벌려놓았던 삼성 에버랜드 땅 사건을 손혜원 의원 사건으로 자기들이 덮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엄청나게 큰 반향을 만들어 놨던 거를 손혜원 의원 거로 지네가 덮습니다. 지네가 스스로. 저는 아직까지도 의문인데 왜 갑자기 그때 손혜원 의원의 저거를 왜 들고 나왔을까가 아직까지도 의문인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전에 자기들이 만들어 놨던 이슈인 삼성의 에버랜드 땅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펼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논리를 똑같은 팀에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 사건으로다가 확 덮어버리는, 그거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삼성이 더 중요합니까? 손혜원 의원이 더 중요합니까? 삼성에 대해서 쏟아냈던 기사의 숫자보다 그 이후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쏟아낸 기사의 숫자가 더 많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끝까지 판다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삼성 그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서, 땅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사건을 끝까지 파겠다라고, 끝까지, 그래서 이름이 끝까지 판다, 끝까지 파겠다라고 다짐을 해놓고선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손혜원 의원의 목포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그때보다 더 많은 기사를 막 쏟아내요. 엄청나게 많은 기사를 쏟아냈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요게 지금 그 SBS의 끝까지 판다 팀의 어떤 그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꼭지가, 이 건만 했을 때 전체 꼭지가 그
43꼭지. 예. 43꼭지예요. 이거 올라와 있는 게. 이게 시작이 된 게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1월 15일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예, 23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3일 날부터 이게 23일까지 나오고 뚝 끊어집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미 기사는 덮였고요. 사람들은 삼성에서부터 손혜원 의원으로 이미 시선을 넘겼어요. 이미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해서 멈춥니다. 근데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문에도, 예, 이건 어디 기사냐면은 PD저널이라고 하는 매체입니다. PD저널. 굉장히 좀 이렇게 심도 있게 그 사건을 조명을 하는 그런 매체인데, 여기에서 1월 24일 날 23일까지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기사가. 그리고 24일 날 손혜원 투기 의혹 보도 부메랑 맞은 언론, SBS 손혜원 의혹 보도량, 삼성 경영권 승계 보도 웃돌아, 고발 이상의 탐사보도 필요라는 제목으로 이런 식으로, 예,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그 당시 여론이었어요. 너무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야 갑자기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여론이 바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아니 SBS는 대대적으로 자기네들이 탐사보도팀에서 끝까지 판다팀에서 에버랜드 땅값 의혹 보도를 21건을 했어요. 예, 21건. SBS 뉴스에서 21꼭지를 내보냅니다. 근데 손혜원 의원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15일부터 이날까지 23일까지 총 23건의 관련 보도 꼭지를, 예, 보도를 해요. 자기들이 보도했던 삼성에 대한 뉴스를 손혜원 의원으로 덮고 있는 거죠. 예. 의도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것까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상은 있었어요. 현상은. 그걸 덮었습니다. 저걸로. 더 이상 삼성의 에버랜드 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미 이때부터 덮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일리 확 돌려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예. 자신의 의견, 한 일간지 중견 기자는 손혜원 의원 관련 보도는 삼성 보도만큼 방대한 보도량을 쏟아낼 사안도 아니었고, 최초 보도 이후 내용을 살펴보면 첫 보도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충하고 설명하기 위한 불필요한 보도들도 적지 않아 평정심을 잃은 게 느껴진다. 끝까지 판다팀이 초기 보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서 문제가 커졌다는 의견이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예. SBS는 보도 첫날 의원님의 수상한 문화재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손혜원 의원 측이 목포 원도심 부동산 매입 규모, 건물값 상승 등을 집중 보도했다. 보도 이후 투기로 볼 수 없다는 반박이 나오면서 SBS는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투기 프레임이 정치권까지 확산된 뒤였다.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반론에 대한 어떤 반론이 나오고, 그리고 특히 손혜원 의원이 현장에 내려가가지고 창고 건물에다가 기자들 다 모아놓고, 예, 설명을 해버립니다. 이게 그 부동산이다. 이게 그 부동산이다. 이게 투기라고? 내가 미쳤냐? 내가 투기를 하냐? 내가 돈 벌려면 내가 왜 이걸 뭐라 사냐, 이거를.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설명을 23일 오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요 23일이잖아요? 23일, 이게 딱 나오자마자 SBS는 입을 닫았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다가, 언제 또다시 얘기를 하느냐? 예, 전선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해요. 하이에나들이 집결을 합니다. 손혜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대통령의 영부인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궁극의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을 연결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싶은 거죠. 하이에나들이 막 뛰어듭니다. 하이에나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막 물어뜯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SBS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기레기 매체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다 물어뜯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자 손혜원 의원께서 제가 왜 손해전쟁이라고 했느냐, 탈당을 해버립니다. 예. 이 상황에서 야, 이 싸움은 내 싸움이야. 이 싸움은 내 싸움이야. 날 공격을 했어? 나를 공격을 했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문화재 산항이라든지 목포 구도심 어떤 그런 잊혀져가는 거리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어떤 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보고 투기를 했다고? 그래, 이건 내 전쟁이야. 다 빠져. 내 전쟁이야 하면서 탈당을 해버립니다. 탈당을 해버려요. 그리고 전선이 확산되는 것을 스스로 끊어냅니다. 민주당으로 확산되고 그리고 청와대로 확산되는 것을 스스로 다
커트를 해버리고 그때부터 외로운 전쟁에 들어가게 돼요. 이 하이에나들과 검찰을 상대로 혼자 이제 전쟁을 선언을 하고 전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8일 날 드디어 검찰이 참전을 합니다. 그 SBS와 기레기들이 쏟아낸 기사들을 가지고 그 기사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검찰이 드디어 6월 18일 날 참전을 해요. 누구냐면 서울 남부지검의 형사 6부 부장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딴 데 갔어요. 딴 데 갔는데 딴 데 간 이유가 또 있습니다. 형사 6부 부장 김영일 검사라는 사람과 밑에 있는 똘마니 2명하고 총 3명인데 이 3명이 여기 붙어요. 참전을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요것도 한번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보이십니까? 예. 이게 뭐냐면 IDS 홀딩스 사기 사건의 범인은 검찰 김영일 검사다라고 하면서 시민단체에서 이게 뭡니까?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시민단체 분들이.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IDS 홀딩스 제2의 조이팔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홍콩에 있는 뭔가 투자한다고 해서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몇 조 원대의 사기를 벌여가지고 수감된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IDS 홀딩스 이 김성훈 사장인가? 이 사람을 가지고 대표인가? 이 사람을 검사실로 불러가지고 검사실에서 짜장면도 먹이고 뭣도 하고 검사실에서 뭔가 하던 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안 나왔어요. 누군지 안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김영일 검사입니다. 보시겠습니다. IDS 홀딩스 다단계 사기 사건 범인들 범죄 공모 접선 장소는 검사실 구석구석 검찰은 썩어 있다 라고 있습니다. 자, 이 김영일 검사가 이 IDS 홀딩스 1조 원대 사기 사건 제2의 조이팔 사건의 용의자이죠. 그 대표 김성훈 김성훈이 그 672억 원 사기 사건으로 재판받는 2년 동안 그거를 수수방관하고 법원은 계속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리고 검찰의 엉터리 수사와 기소 그리고 황당한 판결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성명을 낸 거예요. 이게 IDS 홀딩스 피해자 연합, 무궁화 클럽, 그리고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새날 희망연대, 약탈경제 반대행동 등 이런 시민단체들이에요. 그리고 그날 JTBC, OBS, 인터넷 언론 인연대 이제 그 취재를 나온 거예요. 취재를 나온 거고 다시 말하지만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 안 나왔습니다. 이런 거 취재 안 해요. 걔네들은. 이제 이 사람을 뭐가 문제냐면 그때 이제 JTBC에서 보도했죠. 5년 수감하는 동안 234번이나 김영실 검사실에 출입하여 들락날락한 범인은 김성훈, 한적 외에 또 있다. 이거 다가 아니다. 이 범인들은 검사실 전화로 외부 인사에게 지시를 했다고 한다. 범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범인들이 검사실로 와가지고 짜장면도 먹고 국밥도 먹고 다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위기가 다 해버리는 그런 검사와 다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전화도 쓰고요. 그거를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이. 그래가지고 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서 보셨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그 김영일 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김영일 검사가 바로 요 김영일 검사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김영일 검사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전선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9차 공판까지 지금